2024 불교도 대법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계법회와 승보공양법회, 국제선 명상대회, 음악회로 진행되는 불교도 대법회를 오늘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불교도 대법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는 전국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내년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1인 가구 어르신의 고독사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TN 불교TV 붓다회가 상대적으로 고령의 비율이 높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안심전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정기적인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말벗이 되드리는 등 불자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도 대법회는 수계법회와 승보공양법회, 국제선명상대회, 음악회로 진행되는데요. 오늘부터 마음의 평화, 세계 평화를 주제로 봉행되는 불교도 대법회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계법회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9월 28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한국불교 최고 지도자 스님들이 직접 법을 설하며 수계의식을 이끄는 장엄한 법석이 펼쳐집니다. 수계의식은 생명 존중과 상생의 근본 위에 욕망과 미움 등 감정의 절제를 서원하며 선명상을 통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한국불교 전통의 서원의식입니다. 불자가 된다는 건 삼보에 기여한 다음 5계를 수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불교 신도로서 수계받는 3기와 2계와 5계는 불교의 오랜 전통이긴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5계 또한 사회 흐름과 계층에 맞게 재해석되면서 불자들의 신행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계법회에서 신도들이 지켜야 할 기본 계율인 5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민 5계가 발표됩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고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을 멀리 하자는 등 삶의 진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하자, 신의를 지키며 심신을 맑게 하자, 나와 남을 속이지 말자,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을 멀리하자는 내용인데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계법회에서는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민 5계의 내용으로 수계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국민 5계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서로 존중하고 아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계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율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절제하는 것. 따라서 계율을 받는 것은 나와 우리 사회를 위한 실천의 약속이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선행입니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국민 5계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돼서 우리 사회를 보다 맑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불교도 대법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는 전국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전투를 하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 서울 경기 수도권의 치안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화도 많이 되었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기반들이 잘 이렇게 가다듬어져
가지고 현재는 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수사권 확보 등 경찰의 활동 범위와 역량이 확대된 데 격려와 기대를 표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차적인 수사 종결권 확보로 경찰의 부담감과 책임감은 커졌지만 2번 수사를 받아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은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 부담은 많아졌습니다. 일도 많아지고 또 책임도 커지고 이래서 부담은 많아졌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뭐 2번 수사를 안 받게 되는 국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몫이고. 진우 스님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데 사회적 측면에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 검거율이 높아지고 과거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첨단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도 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강도 높은 예방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수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검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불교도 대법회가 여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개개인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이제 톤 다운해서 감정을 너무 격하게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선명상 을 보급을 이제 좀 하려고 유권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조금 모여서 그렇게 이제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경찰들께서 괜히 수고를 끼쳐드려서 아닙니다. 조 청장은 시민의 안전은 경찰의 의무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뜻을 표했습니다. 행사가 잘 정말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뭐 외곽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국민에게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교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 지역구인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서천호 의원의 예방을 받고 최첨단 우주항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드론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배터리 기술이 좋아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사천에 개청해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우주항공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주도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우주항공 산업이 방산의 이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거를 통한 교육감 선출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의 예방을 받고 스트레스는 외부의 영향이지만 이겨내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경쟁을 하는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우 스님은 교육이 교육다워야 자기 스스로를 추스릴 수 있는데 교육이 경쟁 도구가 되고 있다며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해서 엘리트가 된다고 해도 마음의 여백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평안을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전혁 예비 후보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며 종교 교육만큼 인성 교육에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원로위원을 역임한 세민대종사가 해인 총림 차기 방장 선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세민대종사 해인 총림 방장 후보 추대위원회는 어제 해인사 보경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민대종사를 해인 총림 10대 방장 후보로 추대했으며 세민 스님은 위원회의 추대 결정을 수락했습니다. 추대위원회는 화합과 안정을 우선 가치로 세민 스님을 후보에 추대했다고 밝혔으며 해인 총림의 위상을 드높일 가장 훌륭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자비롭고 원만한 성품, 승가 화합 능력과 추진력, 불태전의 수행력, 해인 총림 발전 공헌 등을 비춰볼 때 그 누구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세민 대종사는 방장 선출 과정에서 총림의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중의 일원으로 총림을 화합과 안정으로 이끌고 위상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장으로 선출된다면 종단의 다양한 경험과 제방에서 수행 정진하며 닦아온 지혜와 선기로 법보종찰 해인사가 수행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1인 가구 어르신의 고독사율도 증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BTN 불교TV 붓다회가 상대적으로 고령의 비율이 높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안심전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정기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말벗이 되드리는 등 불자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챙긴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노령이면서 동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고독사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19년 42.7%에서 2021년에는 47.5%로 급증했습니다. BTN 불교TV 붓다회가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고령 비율이 높은 불자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불사를 기획했습니다. BTN 불교TV 붓다회가 시작하는 안심전화 캠페인은 매주 한 차례 정기적인 통화로 안부를 확인하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안정을 나누는 친구가 돼줄 예정입니다. 붓다회, BTN 붓다회 회원분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주 1회 전화를 드려서 안부 확인을 해드리고 잘 계시는지 안심 전화를 좀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안심전화 캠페인은 단순히 한 통의 전화를 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 1회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시게 되면 저희가 가까운 지자체에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안전을 확인을 하고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회원 관리 과정에서 확인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심전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한 BTN 붓다회는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분류해 정서적 유대를 확대하며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챙겨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붓다회 후원하시는 회원님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희 부처님 법 아래에서 일하는 우리 BTN 직원분들인데 저희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 저희가 정서적인 지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TV 붓다회의 안심전화 캠페인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절로 갈까에 이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두 번째 대사회적 실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전화 신청은 붓다회 콜센터 1855-0108을 통해 지금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019년 서울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매년 이맘때 설행됩니다. 49일간 칠제가 이어지고 매주 육바라밀을 주제로 설법도 이뤄지는데요. 어제 봉은사 법왕로에서 봉행된 사제에서 주지 원명 스님은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영가의 심판을 내리는 시왕에게 49일간 제를 올려 생전에 미리 선업을 닦는 불교의식 생전예수제.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주제로 6번의 제를 올리고 이틀에 걸쳐 회양합니다. 봉은사는 어제 법왕루에서 생전예수제 사제를 봉행했습니다. 법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마음을 맑게 하는 정진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정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밝히는 것, 정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하는 것이 정진해야만이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원명 스님은 또 생전 예수제의 의미가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육바라밀의 실천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환식으로 맞이하는 이게 정진의 힘입니다. 그런 정진의 힘이 있지 않고는 죽음을 절대 그렇게 열반으로 환식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진 열심히 해서 죽음을 환식으로 맞이하는 열반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법문에 이어 사부대중은 생전예수제 어장 법안 스님의 집전 아래 명부시황전에 헌공을 올렸습니다. 신도들은 금강경을 한 글자씩 곱씹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며 업장소멸을 발언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모든 중생들이 편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업장소멸을 기원하였습니다. 봉은사는 오늘 24일 사후의 심판을 받는 명부 세계에서 사용할 금은전을 점안하는 택전 점안 의식을 거행합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동안 봉은사 스님들이 금은전을 찍어 점안하고 신도들은 이를 이윤하는 평소 보기 드문 의식입니다. 또 10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5, 6, 7제를 봉행하고 10일에는 이틀에 걸쳐 생전 예수제를 회향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사찰문화해설사 1급인 심화과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다음 달 2일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심화과정은 사찰문화해설사 2급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서울과 대전권에서 30명씩 선발합니다. 교육은 실내 강의 3차례와 마곡사, 조계사, 수덕사 등에서의 현장 실습 1박 2일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이후 12월 7일 해설 실기평가 시험을 거쳐 같은 달 21일 수료합니다. 접수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대한불교청년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선명상을 통한 국민행복 프로젝트 2024 불교도 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석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9월 21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